요즘 왜 이렇게 밤마다 화장실을 자꾸 가게 될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검은 콩이 몸에 좋다니까 매일 먹어야지. 어? 갑자기 왜 이렇게 가슴이, 숨이... 혈액 속 칼륨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심장이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드리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젯밤에 2번 이상 일어나서 소변을 보러 가셨습니까? 만약 대답이 예, 라면 많은 분들이 가볍게 웃으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죠, 의사 선생님. 그냥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노인 환자들을 진료해 오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많은 위험 신호들이 단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쉽게 지나쳐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어르신들께서 자신의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고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셔서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자신을 위해서든 혹은 가족 중 누군가를 위해서 보고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이 정보들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많은 가정의 식탁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한 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히 노년층에게는 이 습관이 조용히 신장에 큰 위험을 만들고 심지어 심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진료실에서 노인 환자들을 만나온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음식과 건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많은 사례들을 만나왔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자주 언급되는 식품 중 하나가 바로 검은 콩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은 콩이 신장에 좋고 머리카락에도 좋으며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거의 매일 검은 콩을 먹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검은 콩 100g에는 약 150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가 흔히 먹는 다른 많은 식품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젊고 신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정도의 칼륨이 보통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신장은 소변을 통해 칼륨을 걸러내고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60세를 넘어서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신장의 여과 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40세 이후부터 이 기능은 매년 약 1%씩 감소할 수 있습니다. 즉, 60세가 되면 신장의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상당히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점은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 뚜렷한 통증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많은 기관들은 문제가 생기면 통증을 통해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신장은 거의 그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신장의 기능이 상당히 떨어졌을 때조차도 몸은 때때로 아주 미묘한 신호만 보낼 뿐입니다. 그중 가장 흔한 신호 중 하나가 바로 밤에 여러 번 일어나 소변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것이 단지 나이 때문이거나 방광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것은 신장이 혈액 속의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매우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한 환자의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 제가 당직을 서고 있을 때 구급차가 매우 위급한 상태의 한 노인 환자를 병원으로 데려왔습니다. 응급실로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약간 푸르게 변해 있었으며 몸에는 거의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그의 혈액 속 칼륨 수치는 안전 기준을 훨씬 넘어서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매우 위험합니다. 혈액 속 칼륨이 너무 높아지면 심장의 전기적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매우 정교한 전기 신호에 의해 움직입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이러한 신호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된 후 저는 가족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날 그는 무엇을 드셨습니까? 가족의 대답은 지금까지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최근에 그가 건강에 매우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에서 검은콩이 신장과 머리카락에 좋다는 건강 프로그램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의 매일 밥과 함께 많은 양의 검은콩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사 후에는 집에 미리 사다 둔 농축된 양파즙도 함께 마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지 익숙한 음식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음식들이 함께 섭취되고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해진 사람의 몸에서는 칼륨의 양이 매우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기관은 바로 심장입니다. 그 환자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는 것들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매우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이와 비슷한 사례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은 언제나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몸의 기관들이 예전처럼 강하게 작동하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음식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맞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다음 부분에서 저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왜 어떤 음식들은 주스나 농축된 형태로 섭취할 때 일반적인 형태로 먹는 것보다 훨씬 강한 영향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검은 콩과 같은 익숙한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계속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일해온 오랜 시간과 병원에서의 수많은 야간 당직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지 한 가지 음식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험은 보통 여러 작은 요소들이 동시에 작용할 때 나타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미 몸의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한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자연에서 온 보약이라고 믿고 사용하는 농축된 각종 채소즙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미리 포장된 양파즙, 흑마늘즙, 호박즙 또는 여러 종류의 채소즙을 사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혹은 식사 후에 한 포씩 마시며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전혀 문제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자연식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채소나 식물이 끓여지고 짜여지고 농축된 액체 형태로 변할 때 그 자연적인 구조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원래의 형태로 먹을 때 몸은 그것을 소화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와 장은 음식을 조금씩 분해합니다. 그 과정에서 칼륨을 포함한 여러 미네랄이 혈액으로 서서히 흡수됩니다. 이러한 과정 덕분에 신장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몸에 남아있는 과도한 칼륨을 처리하고 소변을 통해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즙으로 짜여지고 농축된 형태가 되면 그 과정은 전혀 다르게 진행됩니다. 식물의 세포 구조는 완전히 파괴됩니다. 원래 식물 조직 안에 있던 미네랄들은 이제 액체 속에 직접 녹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즙을 마시면 몸은 거의 소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위와 장의 점막을 통해 매우 빠르게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이 말은 곧 칼륨이
우리가 평소처럼 음식을 먹을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혈액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젊고 신장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신장이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세가 넘은 분들처럼 신장의 여과 기능이 이미 상당히 감소한 경우에는 상황이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신장은 매우 정교한 물 정화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젊을 때는 이 시스템이 매우 강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 안에 있는 작은 여과 장치들이 점점 닳기 시작합니다. 의학에서는 이러한 여과 장치를 사구체라고 부릅니다. 이 구조들은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각각의 신장 안에는 이런 작은 구조들이 수백만 개나 존재하며 밤낮 없이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여과 장치들 중 일부는 점점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대부분 매우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신장의 여과 능력은 젊었을 때보다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칼륨이 혈액으로 들어오면 신장이 그것을 제때 배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칼륨은 혈액 속에 점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위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수치를 주의 깊게 봅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혈액 1리터당 약 5.5mm몰을 넘어가면 심장 부정맥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혈액 속 칼륨 농도는 매우 좁은 범위 안에서 유지됩니다. 우리 몸은 이 균형을 매우 정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단지 조금만 벗어나도 심장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심장 근육 안에 전기 신호가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거나 심장 박동이 매우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아무런 경고 없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더 잘 지키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이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음식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매일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은 많을수록 좋다는 원칙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양파즙이 혈액순환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마신다는 환자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흑마늘즙이 건강을 강화해 준다고 믿고 꾸준히 마십니다. 이러한 음식들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사용하는 방식과 각 사람의 건강 상태에 있습니다. 신장이 이미 약해진 상태라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칼륨이 몸으로 들어오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가정의 식탁에서 자주 보는 또 다른 문제는 칼륨이 많은 음식과 매우 짠 음식이 함께 섭취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검은 콩을 김치나 다른 짠 절임 음식과 함께 먹는 경우입니다. 소금에는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은 몸 안에 물을 붙잡아 두는 성질이 있습니다. 반면 칼륨은 세포 안에 수분 분포에 영향을 줍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많은 양으로 존재하면 몸 안의 수분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몸이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진 경우에는 이 균형이 매우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부종입니다. 처음에는 발목이 약간 붓는 정도로 시작합니다. 이후 종아리까지 붓기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폐에 물이 차서 숨쉬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신발이 더 이상 맞지 않을 정도로 다리가 심하게 부은 상태로 진료실에 찾아오는 환자들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종아리 피부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보면 피부에 생긴 움푹한 자국이 한동안 그대로 남아있다가 천천히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신장이 더 이상 효율적으로 수분을 배출하지 못해 몸에 물이 과도하게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음식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막연한 조언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이 붙은 음식이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의 몸은 모두 다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음식의 선택과 조합은 훨씬 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리가 검은 콩과 같은 익숙한 음식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조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주방에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어르신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검은 콩에 들어있는 칼륨의 양을 상당히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오래전부터 건강하게 지내온 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사용해온 방법이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어르신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어떤 특정 음식 자체가 아닙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가 그 음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검은 콩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르게 조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건강한 식단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검은 콩에 들어있는 칼륨의 양이 비교적 높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이미 감소한 분들에게는 이것이 몸의 여과 시스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칼륨에는 한 가지 매우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영양학에서 칼륨은 물에 매우 잘 녹는 미네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음식을 올바르게 처리하면 상당한 양의 칼륨이 음식에서 빠져나와 물에 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전부터 건강을 잘 유지해온 많은 어르신들이 콩을 조리할 때 사용해온 원리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콩을 요리하기 전에 미리 불리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검은 콩을 요리하고 싶다면 약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최소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콩을 불려두라고 자주 권합니다. 약간 따뜻한 물은 콩의 구조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칼륨을 포함한 여러 미네랄이 서서히 물로 녹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불리는 과정만으로도 콩에 들어있는 칼륨의 양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콩을 충분히 불린 다음에 중요한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불린 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린 물에 영양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서 버리기 아까워합니다. 하지만 칼륨을 조절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그 물 속에 바로 콩에서 빠져나온 많은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만약 그 물을 그대로 사용해서 요리를 하면 방금 빠져나온 칼륨이 다시 음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콩을 실제로 끓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콩을 물에 넣고 끓이면 칼륨은 계속해서 조리 물 속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처음 몇 분 동안 끓이는 과정만으로도 물 속의 칼륨 농도는 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권하는 방법은 콩이 몇 분 정도 끓은 뒤 첫 번째 끓인 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물을 넣고 계속해서 조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간단한 단계, 즉 콩을 불리는 것과 첫 번째 끓인 물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음식 속 칼륨의 양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첫 번째 물을 버리면 중요한 영양소도 함께 사라질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여러 영양 연구에 따르면 검은 콩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 특히 안토시아닌은 첫 번째 끓인 물을 버린 후에도 콩 속에 비교적 잘 남아 있습니다. 즉, 우리는 검은 콩의 많은 영양적 이점을 계속 얻으면서도 높은 칼륨으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 진료실에서는 콩을 여전히 먹으면서도 신장 건강을 꽤 잘 유지하고 있는 어르신 환자들을 적지 않게 만났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이 음식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음식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방에서의 작은 습관이 때로는 건강에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조리 방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외에도 저는
환자분들께 몸이 매일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관찰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몸은 어떤 기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매우 이른 단계에서 경고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런 신호들은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눈꺼풀이나 눈 아래 부분이 아침마다 자주 약간 부어 있고 이런 현상이 여러 날 계속된다면 그것은 몸이 평소보다 더 많은 수분을 붙잡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신호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물을 내려도 그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때때로 단백질이 신장을 통해 새어 나오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신장 안에 있는 작은 여과 장치들이 손상되기 시작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매우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몸의 수분 정체 상태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손가락으로 종아리 피부나 발등 위쪽을 몇 초 동안 가볍게 눌러 보십시오. 손을 떼었을 때 그 부분이 잠시 동안 움푹 들어간 자국을 남기고 있다가 서서히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면 몸에 평소보다 많은 체액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이 항상 신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면 자신의 건강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할 때 의사와 상담해 볼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분들은 대개 몸의 작은 변화들을 매우 세심하게 관찰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병이 심각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강을 돌보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일 자신의 몸을 관찰하고 생활 습관을 조금씩 조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매일의 식사에서 몇 가지 작은 습관만 바꾸어도 우리는 신장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 앞으로의 세월 동안 몸이 훨씬 더 편안하게 기능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노인 환자들을 진료해 오면서 저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장의 건강은 단 한 번의 선택 때문에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어 온 작은 습관들의 결과입니다. 한 번의 식사가 몸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습관이 수백 번, 심지어 수천 번이나 여러 해 동안 반복되면 그 영향은 서서히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건강을 돌본다는 것은 어떤 특정 음식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잘 이해하고 생활 습관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검은 콩도 올바르게 조리하고 적당한 양으로 섭취한다면 식단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감소한 경우에는 칼륨이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음식과 약의 조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매일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약들은 심혈관을 보호하고 뇌졸중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일부 혈압약은 몸이 칼륨을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을 통해 칼륨을 배출하는 능력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동시에 칼륨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혈액 속 칼륨 수치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혈압약을 매우 꾸준히 복용해온 한 노인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의사의 지시를 잘 따랐고 약을 거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는 검은 콩이 건강에 매우 좋다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식사에 많은 양의 검은 콩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밤에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고 숨이 약간 차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병원에 와서 검사를 했을 때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문제는 혈압약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검은 콩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몸 안에서 함께 작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약이나 식단을 스스로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어르신들께서 혈압약이나 다른 만성질환 치료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식단의 변화도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절대로 임의로 약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특정 약이 칼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사에게 묻지 않고 바로 약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압을 잘 조절하는 것은 심장, 뇌, 그리고 신장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약을 중단하기보다는 자신의 몸을 잘 이해하고 식습관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매일의 식사에서 몇 가지 작은 부분만 바꾸어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짠 음식을 줄이고 농축된 채소즙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을 피하며 식단에서 칼륨이 많은 음식의 양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몸이 자연스러운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저는 어르신들께 매일 자신의 몸을 관찰하는 습관을 유지하시라고 항상 권합니다. 매일 아침 몇 분 정도 시간을 내어 자신의 얼굴, 눈, 다리, 그리고 소변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작은 변화들이 때로는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고 생활 습관을 제때 조정한다면 많은 문제들을 심각해지기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건강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분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복잡한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자신의 몸을 관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절제된 식사를 합니다. 그들은 생활 습관을 꾸준하지만 부드럽게 조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 매일 이루어지는 수많은 작은 선택들의 결과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어르신들께서 자신의 건강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작은 정보 하나가 제때 전달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가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해하기 쉬운 의학 지식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어르신들의 응원은 저희가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계속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매일 자신의 건강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께서 늘 건강을 지키시고 가족과 함께 평안한 날들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